만성 신장질환과 신장대체요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만성 신장질환을 가진 분들께 신장대체요법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신장대체요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의 구조와 기능. 우리말로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장기로서 신동맥을 거쳐 신장 속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를 통해 수분과 노폐물을 배설시킨 다음 신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가고, 사구체에서 빠져나온 수분과 노폐물은 깔때기 모양의 신우에 모여 요관을 따라 흘러내려가 방광에 모여 있다가 배출됩니다. 신장은 이처럼 몸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도록 소변의 형태로 만들고, 소변의 양을 조절하여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기능 외에도 전해질과 산, 염기를 적절하게 흡수, 배출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 조절에 관여하며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키는 조혈인자를 분비하고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뼈의 대사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의 개념. 신장의 기능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사구체의 기능적 상태를 의미하는 사구체 여과율에 의해 평가됩니다. 만성 콩팥병이라고도 불리는 만성 신장질환은 지속적인 혈뇨나 단백뇨 등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3개월 이상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만성 신장질환의 원인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 신염 등이 흔하며 그 외에 약물에 의한 신장 독성, 다낭신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은 신장의 기능에 따라 신장이 손상되었거나 사구체 여과율은 정상인 1단계,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한 2단계, 사구체 여과율이 중등도 또는 심하게 감소된 3단계와 4단계, 그리고 말기 신부전에 해당하는 5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중 초기에 해당하는 1, 2단계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 4단계로 병이 진행하면 이상 증상과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5단계인 말기 신부전 상태가 되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본격적인 요독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석이나 신장 이식 등 신장 대체요법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요독증이란 신장 기능의 장애로 혈액 속에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함으로 인해 다양한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을 의미합니다. 요독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 두통, 수면장애, 경련, 의식 혼탁 등의 신경, 근육계 증상, 고혈압, 신부전 등의 심혈관계 증상, 구역, 구토, 복수 등의 소화기계 증상, 빈혈, 출혈성 경향 등 혈액, 면역계 증상 외에도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몸이 붓고 숨이 차는 증상이나 피부가 가렵거나 색소가 침착되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독증의 증상들은 환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 증상만으로는 신장의 상태를 가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사의 진찰과 적절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장대체요법의 시작 시기. 신장의 기능에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으므로 사구체 여과율이 상당 수준 떨어지기 전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5단계에 이르러서야 요독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독증 증상이 나타나면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하므로 응급으로 도관을 삽입하고 응급 혈액투석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증상이 발생한 후 치료를 시행할 경우
응급치료의 불편함과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요독증에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장기도 손상을 받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성신장질환 4단계에 이르면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전에 신장대체요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장대체요법의 선택. 저하된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신장대체요법에는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하는 신장이식과 외부의 투석기를 이용하는 혈액투석, 그리고 뱃속의 복막을 이용하는 복막투석 등이 있습니다. 혈액투석. 혈액투석이란 환자의 혈액을 외부의 투석기에 통과시켜 노폐물을 거르고 수분을 제거한 다음 깨끗해진 혈액을 몸속으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과 과다한 혈액은 투석기의 반투과성 막을 통해 투석액 쪽으로 제거됩니다. 혈액투석은 남아있는 신장 기능에 따라 일주일에 2-3회 시행하며 1회 투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정도입니다. 혈액투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몸속에서 많은 양의 혈액을 뽑아내었다가 돌려보낼 수 있는 혈관 접근로가 필요합니다. 피부 밑을 지나가는 정맥의 경우 주사 바늘을 찌르기는 쉽지만 혈압이 낮고 혈류량이 적어서 투석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혈액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동맥의 경우 혈압이 높고 혈류량은 충분하지만 주사 바늘을 찌르기 어렵고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나 어깨, 사타구니 부위에 굵은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는 방법은 단기간의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지만 관리가 불편하고 감염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장기간의 혈액투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정맥루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동맥을 통해 흐르는 높은 압력의 혈액이 피부에 가까운 정맥 속으로 흐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동정맥루를 만들면 정맥 주사를 맞듯이 손쉽게 바늘을 찔러 충분한 혈액을 투석기로 흐르게 할 수 있으며 투석이 끝난 다음에는 바늘을 제거하고 목욕 등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정맥루를 만든 후 투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혈관이 굵어지는 데에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만성신장질환 4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혈액투석을 고려 중인 환자는 현재 요독증의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동정맥루를 만들어 혈액투석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막투석. 사람의 복부 장기는 복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덮여 있으며 복막 내부의 빈 공간을 복강이라고 하는데 복막투석이란 만성신부전 등 신장 기능이 상실된 환자에 대하여 복강 내부에 투석액을 주입. 복막을 경계로 투석액과 혈액 사이의 물질 이동을 통해 노폐물과 수분을 배설시킴으로써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복막 투석을 위해서는 투석액을 주입하고 배출시키기 위해 국소 마취하에서 복부에 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며 도관 주변이 아무는 수술 후 7일에서 14일 후에는 이곳을 통해 복막투석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주입, 체류, 배액의 3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입은 새로운 투석액을 복강 내부로 넣는 과정으로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체류는 주입된 투석액이 수시간 동안 복강 내에 머무르면서 노폐물과 수분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배액은 복강 내에 주입되어 있던 투석액을 배액 주머니로 빼내는 과정이며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처럼 투석액의 교환 과정은 배액과 주입 시간을 합해 30분가량이 소요되며 투석액 교환 사이의 체류 시간 동안에는 정상 활동이 가능합니다.
투석을 시행하는 방법에는 지속성 복막투석과 자동 복막투석이 있습니다. 지속성 복막투석은 이러한 투석의 교환을 하루 3, 4회씩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석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비해 자동 복막투석은 잠을 자는 밤 시간 동안 기계가 자동으로 투석액을 교환해주고 낮 시간 동안에는 투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속성 복막투석에 비해 활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비교. 혈액투석은 단시간에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반면 복막투석은 지속적으로 천천히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액투석의 장단점. 혈액투석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인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고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4시간씩 일주일에 2~3번을 병원에 와야 하고 투석을 위해 매번 주사 바늘을 삽입해야 하며 한 번 투석할 때 2에서 3kg의 수분을 제거하는 관계로 피로감을 느끼거나 심장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식사와 수분 섭취에 제한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등에 의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진 경우에는 동정맥류를 만들기 어려워서 혈액투석이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막투석의 장단점. 복막투석은 투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심장에 부담이 적으며 가정에서 본인이 직접 투석액을 교환하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만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점검을 받으면 되고 혈액투석에 비해 음식 제한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복부에 큰 수술을 받은 분들은 복막투석을 시행할 수 없고 투석용 도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샤워는 가능하지만 탕 목욕이나 수영은 할 수 없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투석 방법의 선택. 의료진과 환자는 각각의 치료 방법이 가진 장단점과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신장 대체 요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석의 교환 등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활동 등으로 인해 혈액투석실에 다니기 어려운 경우,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관이 좋지 않아 혈액투석을 시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복막투석을 선택합니다. 이에 비해 노인이나 시력이 나쁜 분들처럼 자기 관리를 잘하기 어렵거나 복막투석을 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수영이나 탕 목욕을 좋아하는 분, 과거의 복부 수술로 인해 복막투석을 시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혈액투석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만성신장질환과 신장대체요법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